온오프가 잘 안 돼. 우리 보통 독일제 쓰거든, 노량진에서. 독일제가 생길 때도 날렵하고 늘씬하고 성능도 좋고 고장 잔고장이었는데 선생님 개인 마이크 가져올 수 있어요. 가끔 우리 선생님들은 개인 마이크를 가지고 다녀요. 개인 마이크, 개인 분필, 자기 맞는 걸로 가지고 다녀요. 그건 못 하겠는데 그렇게 성격 이렇게 까칠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 마이크가 아니면 못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이거 매주 자기 할 때마다 갈아 끼워요. 다른 선생님 침이 튀어가지고 그렇게 깔끔하지 못하는데 정말 깔끔한 선생님이 계세요. 어때요? 깔끔한 선생님들? 좋아요? 네? 싫어요? 멋지지 않아? 되게 깔끔해. 수업 오잖아요. 가방을 쫙 열어, 뭐 연장 내듯이 쫙 펴. 세팅돼 있어. 우리 여성들 화장품 세트 되듯이 이렇게 되듯이 마이크 쫙 해서 딱 치는 거예요. 예, 무슨 전쟁터 나가는 것처럼 준비를 완벽하게 분필 빨간색, 파란색, 하얀색 딱 준비하고 되는 대로 하는데 되게 까칠한 사람들이 계세요. 우리 막 박수 쳐. 왜요? 멋지십니다. 이렇게. 뭐가 멋져? 그렇게 못하겠는데요. 예, 그런 꼭 계세요. 그런 분들이. 자, 10번 갈까요? 네, 10번 가겠습니다. 164쪽. 예, 10번 보겠습니다. 밑줄진 나의 활동으로 오른 것은 아직 일찍 프랑스 공국의 비밀리에 통지가 왔습니다. 과거 10년간 프랑스 관원이 나를 보호하였으나 누구죠? 김구죠. 네, 나를 보호하였으나 이번에 나의 부하가 일항에 폭탄을 던졌습니다. 누굽니까 부하가? 이봉창이겠죠. 이봉창. 폭탄을 던진 것에 대해서는 일본 체포 및 인도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중국 국민당 기관지 국민일보는 한국인이 일항을 저격하였으나 불행에도 맞지 않았다고 썼습니다. 예, 이봉창이 서울 사람인데요. 젊었을 때 공부하다 말고 때려쳐요. 우리 처한 상황 때문에 그걸 일본으로 건너갑니다. 일본으로 건너가기 전에 우리나라에서 벌써 아르바이트를 해요. 학생 시기부터 아르바이트 하고요. 일본에 가서 일본어를 배우고 일본인처럼 행세를 하고 일본에서 알바를 하고 돈을 벌고 그리고 다시 그 몸으로 다시 상해로 건너가. 상해에서 하는 빈들빈들 놀아. 찻집 가서 차 마시고 술 마시고 밥 먹고 이렇게 자기는 사람을 사귄다는 명분인데 분명히 하는 짓은 조선 사람인데 분명히 모습은 조선 사람이 하는 짓은 꼭 일본인처럼 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스파이다 이렇게 많은 오해를 받았다고. 그런데 독립운동가가 알아보죠. 얘기를 해보죠. 왜 왔어요? 일본 사람 같은데. 저 일본 사람 아닙니다. 왜 오셨어요? 난 김구 선생을 한번 만나고 싶습니다. 왜요? 내가 일본에 가서 이러이러한 일을 했고 이러이러한 준비를 했습니다. 충분히 난 일본 사람처럼 행동하고 어떻든 상황들이 침투해서 내가 원하는 바를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김구를 만나요. 김구를 만나보고 얘기해보고 그리고 여기 가입해 한인애국단에 가입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밀항산을 타고 암암리에 짐칸에 우리 배를 타는 제일 하단부에 짐이 실어지잖아요. 짐칸에 이장에 사람 싣고 일본에 건너가서 실제로 일본 천황에게 폭탄을 투척하지 물론 성공하지 못했지만 몇 메타면 더 갔으면 되는데 그게 좀 거리가 짧아서 실패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중국인들이 신문에 논고를 이렇게 했다고요. 한국인 일항을 저격하였으나 불행히도 마치지 못하였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불행이랑 운 좋으면 맞을 수 있었던 얘기예요. 좋았을 텐데 이런 의미가 되는 거야. 뉘앙스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열받은 거야? 이 신문을 보고? 일본 애들이 이제 열받는 거야, 이게. 일본이 이게 열받는 거예요. 그 결과 일어난 사건이 뭐예요? 상하이 사변이지. 상하이를 기습 점령해버린 거예요. 신문 논설 하나 가지고 세상에 남의 나라 땅을 갖다 점령하는 게 어디 있어, 세상에. 어디 있어, 일본 놈들이요. 자, 나의 활동으로 오른 것. 자, 김구 활동 오른 거 골라내야 되겠습니다. 유교 구신 누구예요? 박은식. 유교 구신론 박은식. 한인애국당 결성
김구. 답은 2번일 거고요. 조선혁명선을 집필하신 분요? 신채호. 신안촌에서 대한강복군 정부를 수립하셨대요. 대한강복군 정부를 수립했대요. 신안촌에서. 응? 대한강복군 정부를 신안촌에서 했대요. 신안촌은 어디예요? 연해주입니다. 이상설입니다. 이상설은 아시죠? 어디 나옵니까? 그렇지. 헤이그 밀사로 같은 사람. 헤이그 밀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상설. 국내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1번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일제 중국 침략이 가속화되자 우리나라 독립운동 단체들은 항일 세력을 한 곳으로 모으는 데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리하여 민족주의 계열의 세 개 정당을 한국 독립당으로 통합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한국 독립당은 김구가 중심이 된 단체로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집권정당의 성격을 가졌습니다. 한국 독립당을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주석 중심제로 정부체제를 개편하여 독립전쟁을 전개할 강력한 지도체제를 확립하고 그 후에 이걸 했습니다. 물어보면 이게 몇 년 사건이에요? 1940년. 아까 어디까지 이동했다고 그랬죠? 충칭에 가서 임시정부를 만들었습니다. 1940년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강령을 만들게 됐습니다. 강령이 제정됩니다. 그리고 강복군이 만들기 시작합니다. 강령의 핵심 내용은 뭐죠? 강령의 핵심 내용. 응? 네, 삼균주의 답이 나왔어요. 삼균주의 세 가지가 균열해야 한다는 얘기죠. 뭐가 세 가지가 균열이죠? 정치로부터, 경제로부터, 교육으로부터.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하는 거죠. 국가의 예산이 투입돼서 정치의 균등과 경제의 균등, 교육의 균등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평등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걸 얘기할 수 있다. 이거 누구의 주장인가요? 네, 조수왕의 주장입니다. 조수왕의 주장을 강령에다 이렇게 반영해줬다 보면 돼요. 조수왕은 이제 김구에 처음으로 붙어온 거죠. 이건 누가 되는 거죠? 강복군은? 네, 지청천이 여기에 처음으로 강복군의 수장이 되겠습니다.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한일 애국단을 조직했다. 1931년 얘기니까. 국민대표회를 개최했다. 네, 국민대표는 우리 시험에 잘 나와요. 1920. 네. 이거 줄여서 두 글자로 얘기해봐. 오, 수업 들었구나. 어떻게 알았지? 나는 국가대표에서 국대 얘기할 줄 알았더니. 이거 만든 이유는 뭐죠? 예, 이승만 탄핵.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 꼭 잡아주셔야 돼. 국민대표의 줄여서 국회.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뭐 대통령 탄핵할 수 있는 게 국회죠. 네. 국민대표를 통해서 몇 개 단체가? 150여 단체에 약 300여 명이 참석했다. 3분의 1을 통과시켜서 이승만이 탄핵되고 말았습니다. 탄핵된 이유는 뭐죠? 노선이 다르죠. 임시정부의 노선은 뭐였습니까? 외교적 노력을 통해서 우리 독립을 쟁취하자. 대신에 서간도 북간도 연해주의들은요. 무장투쟁을 통해서 언제 일본 애들하고 말로 해서 되겠느냐고. 지금까지 했으면 벌써 이미 했지. 무장투쟁을 통해서 독립운동에 해야 합니다. 서로 노선이 달라요. 결정적인 이승만이 뭐 했습니까?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안 들려요. 그냥. 응? 예, 이임통실행이죠. 예. 얘기한 거죠. 이거 맞죠? 얘기인 거죠? 제 얘기는 안 들리는데 이렇게 짐작 잡아 제가 이임통실론 같아요. 이임통실론이에요. 우리나라는 국가라고 하는 나라를 경험해본, 운영해본 경험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들에게, 어느 나라들에게? 국제기구에 이임통치해보자. 국제기구는 유엔이 아닙니다. 지금 유엔이 아니에요. 이건 국제기구입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국제기구란 게 만들어져요. 프랑스에서. 그죠? 프랑스에 만들고 이걸 국제기구라고 불러요.
승전국 중심으로 만든 국제2국의 임통치해보자 이렇게 얘기하게 됐습니다. 대한민국 건국강령이 만들어졌습니다. 충칭에서. 강조학생운동은 29년이니까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번 밑줄 친 우리 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부대네요. 군대에 골라내는 거네요. 자, 이번 연합군의 작전에 모든 운명을 거느듯 합니다. 주석과 우리 부대 총사령이 계속 의논한 것을 옆에서 들었기 때문에 더욱 일의 중대성을 절감하였습니다. 드디어 시기가 온 것이다. 독립수행 수십 년에 조국을 탈환하는 결정적 시기가 온 것이다. 이때 긴장감은 내가 일본 군대를 탈출할 때는 다른 긴장감이다. 목적은 같으나 그때는 막연한 미지의 세계에 뛰어드는 것이지만 이번에는 분명히 조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대한강국군 얘기합니다. 이 중에 특수위원으로 뽑아요. 어디로 보내는 거죠? 이 부대 이름 뭐라고 하죠? 정진군이죠. 1945년 9월 달에 D-Day를 잡았다고. D-Day를 잡았다고. 근데 D-Day를 잡았는데 문제는 일본 애들이 1945년 8월 15일 날 쫄딱 망해버렸다고. 항복해버렸다고. 그래서 김구 선생이 되게 슬퍼했다는 거야. 이거 가지고 직접 서울로 진격 작전하겠다는 거. 그래야만 자기가 할 몫이 있다는 거거든. 네, 슬피 울었다고 그래요. 왜?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없어졌다는 얘기야. 왜? 해방된 전국에 서울에 들어가서 자기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게 사라져버린 거야. 네, 요겁니다. 설명을 옳은 것. 1번 중국 공산군과 함께 하북지역에서 항전을 펼쳤습니다. 조선의용대 하북지대. 1번 지문은 조선의용대 하북지대. 누구죠? 대장이? 김두봉입니다. 김두봉입니다. 얘들 누구하고 힘을 합치니까? 예, 중국의 공산당인 팔로군과 힘을 합칩니다. 실제로 전쟁에 다 승리하기도 하죠. 네. 무슨 전투에 승리합니까? 호가장 전투에서 승리하기도 합니다. 시험에 잘 나와요. 호가장 전투. 그 다음에 만주에서 중국 의영군과 연합작전을 펼쳤습니다. 의영군과 의자가 들어가면 거의 대부분 농민군이라고 보시면 돼요. 의영군은 거의 농민입니다. 농민 일병이라고 보시면 돼요. 만주에서 중국 의영군과 연합작전을 수행하였습니다. 누구예요? 조선 혁명군입니다. 의영군과 중국의 의영군과. 1930년대 초반 한중 연합작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초반 한중 연합작전. 뭐죠? 31년에 뭐가 있어요? 만주사변이 있잖아요. 그죠? 만주사변을 통해서 만주가 일본 애들이 손에 넘어가 버렸다고. 그러면 일본인과 우리는 뭐 공동의 적이 만들어졌다는 얘기야. 한중 연합작전을 펼쳤다. 조선혁명군과 누구죠? 조선혁명군? 조선 들어갔네요. 예, 빨간색으로 한번 적어볼까요? 빨갱이니까. 양세봉이에요. 양세봉이 조선혁명군과 의영군, 중국의 의영군과 힘을 합쳐서 예. 승리한 전투 아시죠? 네. 선생님이 예. 영흥초등학교를 졸업했어요. 영릉가 전투와 흥경선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초등학교 어디 졸업했죠? 양세봉하고 동창이잖아요. 양세봉하고 동창이잖아요. 어디 학교? 초등학교? 영흥초등학교. 자, 어디 학교 졸업했다고? 이럴 때 바꿔야지. 언제 목교를 바꿔보겠어. 자기 목교 팔으려고 이제 없애라고. 시험 합격을 한다. 여기 우리 목교제 가면 되는 거고. 시험 끝나기 전까지 뭐예요? 나는 영흥초등학교 졸업했다고. 누구하고 동창이라고? 양세봉이 군 부대 이름 뭐라고요? 조선 들어간 뭐예요? 빨갱이들이라고요? 사회주의 계열이라고요? 조선혁명군이라고요. 됐죠? 자, 어디 초등학교 졸업했다고? 어디 초등학교 졸업했냐고? 인천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네. 어디 초등학교 졸업했다고?
어이씨. 왜 그래, 씨. 영흥초등학교는, 우리 다 영흥초등학교 졸업한 사람이라니까? 영릉가와 흥경성에서 전투에 승리했다고. 조선혁명군이라고. 아니, 하나라도 이렇게 외우고 가야지. 하나라도 알고 가야지. 아씨, 뭐였지, 그때? 뭐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아, 내가 양수방하고 동창회를 했지. 이름도 모르는 아저씨 자꾸 나한테 동창회를 했더니 깨서 이렇게. 알아야 돼. 시험 끝날 때까지는 알아야 된다고. 양세봉, 영흥초등학교, 영릉가와 흥경성에서 중국의 의정부가 연합전투에서 승리했다. 그래서 영릉과 흥경성이 어디에 물어보면 좋아. 동네도 모르고 외우는 참 애매하지. 이쪽 지역 보세요. 여기가 영릉가와 흥경성이에요. 이게 양세봉이 활동했던 주 무대예요. 서간도에 북간도요? 북간도 보겠습니다. 북간도는 누가 있죠? 네. 1930년대 초반. 김자진 장군 돌아가셨어. 돌아가셨어. 북간도 누구 했어? 지청천 장군 있다고. 지청천 있다고. 지청천 아저씨가 끌고 다니는 군인 이름 뭐야? 한국 독립군이라고요. 파란색으로 줘볼까? 민족주의 계열이니까 마침 파란색이 있네. 부대 이름이 뭐라고요? 한국 독립군이라고. 전투 이름도 알아야 되잖아요. 자, 양세봉은 우리가 영초등학교 동창회에 당연히 알아야 돼요. 선배님이시니까. 우리 선배님이시고 당연히 알아야 되고. 네, 지청천이 전투 승리한 것도 알아야 되죠. 예. 대전자령. 쌍성봉. 또요? 사도하자에서. 또요? 안 들려요. 뭐라고? 크게 얘기 좀 해서. 예. 여기 오면 안 들리지? 동경선. 이거 다 알아야 돼. 우리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이야. 갑니다. 네. 3번. 중국 관내에서 조직된 최초의 한국인 군사 조직이었다. 자, 어디죠 여기? 한꺼우죠? 한꺼우에서 만든 최초이지. 몇 년이죠? 제 초등학교 동창을 또 하나 또 소개하겠습니다. 빨갱입니다, 이놈이 근데. 조민혁입니다. 조선민족 혁명당이라고. 조선민족 혁명당이라고. 이렇게 세로로 좀 읽어주세요. 여기서 이렇게 조민혁입니다. 봐봐요. 1935년에 만든 게 한국민족혁명당이라고요. 누구 중심이죠? 김원봉 중심의 지청천과 조수왕이 들어왔다고요. 그죠? 근데 의열단 중심으로 한국민족혁명당이 한민혁이 운영된다고요. 지청천 중심이다. 지청천과 조수왕이 탈퇴한다고요. 그래서 누구의 공개가죠? 김구선장이. 김구선장이 만드는 게 뭐예요? 한국 강복운동 단체 연합회로 넘어간다고. 누구가 남아있어? 빨갱이들만 남아있지. 빨갱이들이 뭘 만든 거야? 조선민족혁명당. 그래서 조선은 이렇게 가로로 넣어주셔야 돼. 근데 가로 넣으면 안 돼, 정확하게. 왜냐면 위에는 한국민족혁명당이고 밑에는 조선민족혁명당이야. 가끔 위에 그 한국민족혁명당을 그냥 한국을 빼고 민족혁명당을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 이렇게 출제가 돼버리면 문제가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 출제자들이 굉장히 주의해야 할 부분이기도 해. 선생은 열심히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출제자들 아무 생각 없이 가가지고 한국민족혁명당을 얘기하고 있어. 그럼 한국민족혁명당을 얘기하면 한국을 빼버리는 게 문제라는 얘기야. 민족혁명당을 얘기한다. 그럼 민족혁명당이 35년 걸 얘기하지 38년 걸 얘기하지 수험생 입장에서 되게 힘들어지는 거야. 자, 봐봐. 35년 게 뭐라고요? 한민혁이라고. 한국민족혁명당이라고요. 자우가 합쳐졌다고. 자가 뭐죠? 자는 김원봉, 의열단 중에 김원봉. 우는요? 지청천, 조수왕. 이게 탈당한다고. 그리고 만든 게 조민혁이라고. 조선민족혁명당. 이건 뭐야? 빨갱이만 남았잖아. 그리고 김두봉이 만든 게 뭐야? 그렇지. 조선의용대지. 이제 여기 나오지. 이렇게 나와야지. 다 빨갱이를 다 섞어있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한민족과 조민족을 구분하라고. 이게 제일 여러분들 어려운 부분이야. 자, 35년에 만든 게 뭐라고? 한민족, 한국민족혁명당, 좌우가 합작됐다고. 김원봉 중심과 조소왕과 지청층이 들어왔다고. 의열단 중심을 하다 보니 얘들이 탈당했다고. 그리고 김구인들로 갔다고. 김구가 만든 게 뭐라고? 한국광복운동단체연합회라고. 좀 길어, 10글자예요. 그리고 빨갱이들만 남았다. 그 빨갱이들이 만든 게 한국에 와서 만든 게 뭐라고? 원래 단체는 뭐야? 조선민족혁명당이라고. 왜? 당에서 항상 뭘 만들어? 군을 만든다고. 됐죠? 우리가 다음 달 되면 이거 또 치열하게 해야 돼요. 또 치열하게 해야 돼요. 그냥 이게 달달달 해야 돼요. 왜냐면 독립운동사가 여러분들이 또 지약이야. 가장 취약점이기도 해요. 뭐 앞에 뭐 박정희 정부, 김대중 정부, 김영삼 이거 별거 없어요. 네. 근데 이 부분이 출제되면 여러분이 계속 헷갈리기도 하고 힘들어요. 이거 완벽하게 잡지 못하면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다시 그때 지압전에 그래서 지압전이 뭐였어 제가? 이거 무조건 녹음하세요 그랬잖아요. 그때 녹음했죠. 몇 번 들으라고 그랬어요? 들은 사람. 배신자들. 30분을 그렇게 들으라고 강조하고 했어요. 녹음 다 누르세요. 내가 저작권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무조건 녹음하세요. 그랬더니 30분은 3번도 안 들을 것 같아요. 다 보니까. 자, 4번 인도 미얀마 전설에서 영국군과 공동 오타가 하나 있네. 작전입니다. 자전이 뭐야? 작전이죠. 오타가 있네요. 작전을 펼쳤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와, 12분 문제 하나 푸는데 시간 다 갔네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 하나 뭐 잡아야 되는 거니까. 13번 다음 선언과 관계 깊은 독립운동 단체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강도 일본을 쫓아내리면 오직 혁명만으로 가능하며 혁명이 아니고는 강도 일본을 쫓아낼 방법이 없는 바이다. 우리의 민중을 깨우쳐 강도의 통치를 타도하고 우리 민족의 신생명을 개척하자면 양병 10만이 폭탄을 한번 던진 것만 못하며 1000억 장의 신문 잡지가 한 번에 폭동만 못할지니라. 신채호의 조선혁명 선언입니다. 이게 1923년 1월 1일 날 만들어진 거예요. 누구의 요청에 의해서? 의열단의 김원봉의 요청에서 만드는 게 1923년 1월 1일 날 넘겨줍니다. 이 단체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을 고르세요. 김구 선생이 상하이에서 조직하였다. 이건 한일 애국단이잖아요. 이건 의열단과 관련된 것 때문에 김구와 관련이 있습니다. 1번 지문이 틀렸습니다. 나석주, 김상호, 김익상, 박재혁 등이 활동하였다. 이건 뭐죠? 의열단들입니다. 의열단. 여기서 말하는 박재혁은 부산경찰서 폭탄 던진 사람입니다. 참고로. 그 다음에 개인 폭력 투쟁을 통해 민중 직접 혁명을 달성하려 하였습니다. 맞고요. 20년대 후반 무장 투쟁 노선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답은 1번이 틀린 지문입니다. 쉬운 문제입니다. 페이지 넘어가 볼까요? 14번 넘어갑니다. 다음에 자료와 관련이 있는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강도 일본이 우리 국호를 없이 하며 우리의 정권을 빼앗았으며 우리의 생존적 필요 조건을 다 박탈하였습니다. 이상의 사실에 의하여 우리는 일본 강도 정치, 곧 다른 민족의 통치가 우리 조선 민족의 생존의 적임을 선언하는 동시에 우리는 혁명 수단으로 우리 생존의 적인 강도 밑줄 그어야 되겠다. 일본을 살상에 밑줄 그어야 되겠다. 그것이 곧 우리의 정당한 수단임을 선언하나. 이거 의열단 선언문입니다. 옳지 않은 것. 1번 1919년 조직되어 일본 침략 기간 파괴와 침략 언행의 은징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어디서 만들었어요? 만주에서 만들었어요. 네. 만주 지린성에서 만든 게 의열단입니다. 1919년에 김원봉과 윤세주가 중심이 돼서 만들었습니다. 김원봉, 그 다음에 윤세주가 중심이 돼서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자료의 선언문을 강령으로 삼고 민중의 직접 혁명을 정식 노선으로 천명하여 활동하였습니다. 일본 새끼가 오면 일본 놈을 죽여버리고 일본 새끼들이 건물 지으면 일본 건물을 폭파시켜버리고 일본 애들이 전철 폭파시켜버리고 다 이런 거예요. 일본 애들이 한 것은 무조건 다 폭파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3번 중국 베이징에서 신채호, 신숙, 박용만 등 임시정부의 애교노트에 반대하는 인사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아까 얘기했네요. 23년 국민 대표의 국회 이승만 탄핵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게 이겁니다. 이건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26년 이후 테러 활동을 중심으로 한 단체의 활동의 한계를 느끼고 단원들 대부분이
항포 군관학교에 입교하여 군사훈련을 받았습니다. 항포 군관학교 누가 만든 거예요? 장제스가 만든 것에게 상당수가 유학을 가요. 그리고 그걸 배우고 난 다음에 다시 난징에다 뭘 만들어? 조선민족 군관학교 별도로 만들어. 밑에 살짝 적어. 그 교육을 받았던 김원봉 같은 사람들이 난징에다가 조선민족 군관학교, 즉 초급장교를 양성하는 거죠. 이게 교육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 차이가 나는 거죠. 연중 뭐 육군사관학교 정도 되겠죠. 항포 군관학교에 장제스가 만든 것에 대해서 배우고 들었던 걸 다시 후학들을 위해서 다시 학교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5번 갈까요? 밑줄 진 이 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중국 항거우에서 이 부대가 조직되었다. 부대는 1개 총대 4개 분대를 형성. 100여 명의 대원은 대부분 조선혁명 민족 단원이다. 총대장은 항포 군관학교 4기 출신인 진국빈이며, 진국빈이 누구지? 김원봉의 예명이에요. 독립운동가들은 이름을 여러 개를 가지고 다녀요. 왜냐하면 노출하면 안 되기 때문에요. 김원봉을 다르게 부른 이름입니다. 부대는 대일선전 공작과 대일 유격전을 수행할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이 단체는요, 의열단입니다. 의열단입니다. 자, 옳은 겁니다. 1번 자유시 참변으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자유시 참변으로 피해를 입은 단체는 뭐죠? 대한 독립군단입니다. 총대장이 누구죠? 서일입니다. 네. 어디까지 갔습니까, 이 사람이? 자유시 참변을 맡게 되죠. 네. 거기가 책임을 통감합니다. 자살해 버렸습니다. 좀 아깝죠? 안타깝죠? 네. 총 책임을 맡았던 대한독립군단 자유시 참변에 여기서 희생을 70% 정도가 상실돼요. 전력의 한 70%가 상실된다 봐요. 그리고 얘들이 다시 내려오죠? 네. 정신 차리죠? 여기가 자유시라면 다시 내려온다고 이렇게.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만들어낸다고요? 정신 바짝 차려. 참정신이에요.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가 이렇게 3부가 다시 이 자리를 다시 차지하게 됐습니다. 됐죠? 연도도 알아야 되겠죠? 20? 20? 네, 이렇게 되죠? 네, 순서도. 1920년대 중반 상황에 가장 상황을 물어보면 거의 이거예요. 참정신이야. 네, 참정신이에요. 됐죠? 참정신입니다. 얘들 무슨 운동까지 합니까? 3부? 통합운동도 하죠. 네. 왜요? 일본들이 계속 추격해 오거든요. 3부 통합운동입니다. 얘들 기능이 뭐예요? 참정신 기능은요? 세금도 걷어들인다. 조세도 걷어들인다. 또요? 군포도 걷어들인다. 뭐예요? 일종의 정부 기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일종의 정부 기능. 이 지역에 태어나고 살면서 사는 사람, 조선인들이 세금도 걷고, 그 다음에 그 조선 중에 태어난 성장하면 청소년이 된 애들에게 군대도 보냅니다. 그 일본 애들이 요거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 않겠죠? 이 다음 행동은 뭐예요, 일본 애들이? 뭐라 불러요? 만주 군벌과 약속을 하나 하죠. 그걸 뭐라 불러요? 미스야 협정이 나오죠. 일종의 뭐죠? 우리 수업 시간에 가끔 얘기하잖아요. 이거 원티드. 우리 영어로 번역하면 뭐죠? 현상 수배지. 네. 이거 범인들이 하는 거잖아요. 범죄 짓고 도망간 애들 현상 수배하는 거 사진 붙이는 거잖아요. 그죠? 자, 조선인 독립운동가들이 어디에 있는지 신고하게 되면 보상금 주겠다. 도망갈 것 같아. 그래서 잡아서 생포해서 와서 현상을 주겠다. 도저히 그 상황이 안 되면 죽여서라도 데려오라. 잔인하잖아요. 그러니까 만주 군벌과 이게 맺어진 거야. 만주 군벌과 일본이 맺어진 거야. 미스야라는 놈하고.
우리 청독부의 정무총감이었던 미스야라는 놈하고 만주 군벌이 이걸 약속하게 됐다고. 상당수가 우리 독립운동에 희생을 당하게 돼요. 이게 미스 협정이에요. 미스 협정. 비참하죠? 만주 군벌 들어가 있으니까. 이걸 계기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중국의 국제정세 뭐죠? 미스 협정이 나타나는 만주 군벌과 날뛰는 게 무슨 현상이 벌어집니까? 중국의 정부가 몇 개 있어요? 2개 있잖아. 국민당 정부 장제스하고 마오쩌둥의 공산당 정부가 있잖아. 그 뭐예요? 국공합작이 계기가 된다고. 국민당 정부와 공산 정부가 합작으로 누굴 쫓아내자고? 이 아새끼들을 아웃시키자고. 이게 뭐예요? 국공합작이 이루어진다고. 얼마나 만주 군벌이 치졸했으면 빨갱이들하고 민족주의 둘이 합작으로 저게 만들었겠어요. 저를 몰아내자고. 이게 국공합작이라고 불러요. 됐죠? 이런 거 안 하려고 그러는데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 느낌이. 어차피 해야 돼, 그죠? 뭐 어렵든 쉽든 어느 겪고 넘어갈 일들이니까 어렵다고 포기하고 던지면 안 돼요. 그래도 잡아야 돼요. 국공대전에 잘 처음 들으신 분도 계실 거거든요. 네. 아니면 봐보세요. 색깔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민족주의하고 사회주의자는 색깔이 파랑이하고 빨갱이잖아요. 근데 이 둘이 이데올로기 전혀 다른 애들이 합쳐졌다는 얘기는 뭐야? 그만큼 공동의 목표가 있다는 얘기예요. 군벌은 뭐 하는 애들이에요? 어떤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개인의 자기 단체들의 사익을 위해서,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애들이에요. 얘들 다 만주에서 활동하는 애들이니까 그래서 만주 군벌이라고 불러요. 군벌이 무서운 게 뭐죠? 우리 군벌 말고 뭐 배웠어요? 문벌 배웠잖아요. 할아버지도 간직에 나가고 아버지도 나가고 나도 나가고 마찬가지지. 군벌은 뭐냐? 할아버지 군인이 따로 여기 A지역에, 아버지 군인 C지역에, 본인권 여기 C지역에 각자 군인을 거느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병을 거느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병이 대부분 만주인들이 아니라는 거야. 만주인들, 한족인들, 조선인들, 러시아인들, 일본인들 다국적 군이야.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뭉친 애들이야. 나라의 뭐 독립을 쟁취하고 이런 애국심 없는 애들이야. 쟤 죽여줘. 이렇게 사진 하나 가져와서 죽여줄까요? 이렇게. 이게 만주 군벌들이에요. 무서운 애들이잖아요. 쉽게 해서 살인 청부까지 다 하는 애들이잖아요.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국공합작이 저희들 때문에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다시 갑니다. 몇 번 가야 되죠? 15번? 아, 하다 말았네. 2번 일부 대원이 한국 강복군에 편입했다. 맞아요? 틀려요? 맞지. 이게 몇 년이에요? 1942년에 김원봉 부대 이름이 뭐예요? 조선 의용대입니다. 어디에 합류합니까? 한국 강복군에 합류하죠. 누구의 요청이 있었습니까? 김구의 요청이 있었잖아요. 대단한 거죠. 이거 끊임없이 물어봐. 연도를 물어본다고. 예. 원래 김원봉이 누구를 만나러 가려고 했었다고요? 저기 하북 지역에 자기 넘버2였던 김두봉을 만들려고 갔다. 어디까지 갔었다고요? 러양에 가 있었다고요. 이때 인편으로 편지를 받으겠다고. 원봉아 내려와. 충칭에 자리 잡았다. 지정천으로 내려오고 조성대고 다 왔어. 너만 오면 돼. 그 부대를 끌고 어떻게? 빨갱이들은 김두봉을 가지 않고 이쪽에 갔다고. 이게 김원봉 여기 요 부분을 넓게 평가받는다고요. 이 앞전에 한 2달 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뭐 이런 부분을 좀 발언해가지고 정치적 이슈가 돼서 되게 시끄러웠죠. 네. 우리는 이런 부분 다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학계에서는 빨갱이가 됐든 민족주의가 됐든 간에 독립운동한 부분을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다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해방된 전국 이후에 북과 남으로 다시 나라가 만들어지면서 공산활동을 하고 유교 활동을 통해서 인민군복을 입고 우리 남하를 하게 되는 부분은 우리가 독립운동가로서 우리 남한 입장을 볼 때는 인정할 수 없다는 거지. 그게 이제 우리 사회적 관점이기도 하고 서로 싸우는 내용이 돼요. 이게 이데올로기의 문제이거든요. 이게 우리까지 왔어. 우리는 이거 잘 모르잖아요. 이런 사람들 잘 모르고 6.25 전쟁도 잘 모르는 세대들이잖아요. 그리고 책을 통해서만 우리가 간접적인 경험밖에 할 수 없는데 정치인들이 이거 가지고 막 싸우잖아요. 그죠? 되게 여러분들은 좀 얼떨떨하잖아요. 이게 뭐 하는 짓이지? 뭐지? 이게 왜 싸우지? 김원봉이 누구지? 여러분은 아는 거예요. 수업을 시간에 배웠으니까. 김원봉이 어떤 활동을 했고 무슨 일을 했고 이런 루트들을 다 아는 거죠. 근데 김원봉을 공부하지 않는 사람 입장에 봤을 때는 왜 싸우지? 의아해한 거지. 정치인들이 왜 싸우지? 김원봉이 저 누구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복잡한 문제입니다. 예. 현실 정치에서는 김원봉이 아주 뜨거운 감자이기도 합니다. 손대면 이렇게 잡으면 손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예. 혹시 이제 방송을 통해서 혹시 누군가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된다면 저 이상한 사람 됩니다. 여기까지만 합니다. 더 이상 얘기할 수도 없고. 왜냐면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큰 이슈거리이기 때문에 일단 김원봉 정도는 알아두시는데 단독 문제는 안 나와. 알았어요? 다시 한번. 김일성, 김원봉, 양세봉 단독 문제 안 나온다고요. 사회 통념상 나올 수가 없어요. 뭐가 나오고 그러면? 선택지, 지문의 옳고 그름의 한 줄 정도는 다 나온단 말이야. 그래도 알아야 된다고. 왜? 하나 맞히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거지. 됐죠? 아셨죠? 단독 문제 안 나와요. 네. 생각해봐. 김일성 단독 문제 나오겠어? 어떤 미친 사람이 우리 이 민족주의 계를 이 판치고 있는 이 사상에서 어떻게 나와? 나올 수가 없는 것들이지. 자, 그 다음에요. 답은 2번이 되겠고요. 삼부 통합으로成立된 국민군 산하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조선혁명군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선혁명군. 조선혁명군은 국민부 산하에 있는 겁니다. 그래, 쌍성보, 대전자령 등 일본군을 격파했습니다. 한국 독립군의 지청천입니다. 지청천입니다. 167, 16번 갑니다. 다음은 어느 인물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와 관련 있는 활동을 가장 적절한 것은 그는 경상남도 밀양 출생입니다. 여기까지만 읽어도 알아야 돼요. 만주 길림성에서 동지 12명의 동지와 함께 의열단을 결성하였습니다. 김원봉입니다. 김원봉입니다. 곧 의열단은 국내 대규모로 폭탄을 들여와 일본 관공서를 파괴하려고 했으며 침략에 앞서선 군인들에 대한 저격에 나섰습니다. 해방 후 남한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하여 얼부간 후 요직을 맡았다가 연안파로 물려 숙청하게 됐습니다. 이게 일명 종파사건이라고 불러요. 살짝 적어놓으세요. 북한에 대한 역사니까. 종파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종파사건. 김일성의 사회주의 노선은 오리지널 사회주의 노선이 아니에요. 약간 자기 중심에 변질된 사회주의예요. 이게 같은 사회주의 계열들이 김일성을 약간 비판하게 돼요. 그 결과 그 종파 색깔론에 묻혀서 전부 다 연안파, 그다음에 상해파, 중국파 다 희생당해요. 오로지 김일성이 활동했던 만주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 있죠. 그 만주파이들만 러시아로 튀었거든요. 러시아로 남아갔던. 그래서 러시아파라든가 그 다음에 만주파는 또 원격이 다르기도 해요. 김일성은 어떻게 따지면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만주파가 더 정확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만주주에서 독립을 한다고 소련을 튀었거든요. 그래서 자기 측근 인사들만 살고요. 나머지 다 죽였습니다. 싸그리 다 죽였다 보시면 돼요. 대단한 놈이죠. 그죠? 자기를 도와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오늘날 북한이라는 나라를 만들었는데 종파사건, 6.25 전쟁 이후에 종파사건을 다 죽여버린다고. 특히 김원봉도 처형당해. 왜? 당신네들이 6.25 전쟁이 실패했다는 거야. 자신들 때문에 6.25 전쟁이 실패했다. 당신들이 책임지라는 거야. 이용은 힘들고 그 다음에 정치적인 라이벌들을 하나씩 제거하는 과정들이 일명 종파사건, 연안파사건, 중국파 다 1956년에 싹 다 제거해버리는 것들입니다. 이건 안 나옵니다. 최소한도 선택 지문 정도만 하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적절한 것. 북만주 쌍성보 전투 일제를 격파했다. 지청천, 한국 독립군, 쌍성보, 대전자령. 한인 애국단을 조직하여 활동하였다. 김구선생. 조선민족혁명당이 이끄는 조민혁, 조선의용대 일부가 한국 강목군에 합류하였습니다. 1942년 김원봉입니다. 네, 조민혁 됐죠? 조선의용대 김원봉. 삼균주 이론을 주장. 이거 누구죠? 조소왕.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7번. 다음 선언을 채택한 단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상의 이유에 우리는 우리의 생존의 적인 강도 일본을 타협하려는 자나 강도 정치하에서 기생하려는 죄를 가진 자는 다 우리의 적임을 선언하노라. 민족은 우리 혁명의 중심부고 폭력은 우리 혁명의 유일한 무기이고 우리는 민중 속에 가서 민족과 손을 잡고 중략 이상적 조선을 건설할지리다. 신채호 선생의 조선혁명 선언입니다. 신채호의 조선혁명 선언. 몇 년에 적었다고요? 2000년 1월
일일날 적었다고. 이거 누구에 줬다고요? 김원봉에 줬다고요. 옳지 않은 것. 1번 만주 길림에서 김원봉 중심이 되어 조직한 거 맞죠? 자, 일제 요인 암살 식민 통치 기구 파괴를 활동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맞죠? 이 단체의 소속은 이봉창 일본항을 폭살하는데 시도했습니다. 이봉창과 윤봉길은 한인 애국단입니다. 김구 선생이 만든 한인 애국단에 여러 명 있는데 우리 책에 나온 사람은 딱 두 사람이야. 이게 있잖아. 경제 원리 뭐야? 최소 투자로 최대 효과를 누리는 거잖아. 최대 이윤을 누렸어. 두 명 가지고 최대 이윤을 누렸다고. 외우셨죠? 이봉창, 윤봉길. 최소 투자로 최대 이윤을 누렸습니다. 한인애국단. 두 명이야. 네, 두 명 투자했어 지금. 이봉창, 윤봉길. 한인애국단.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후에 이 단체 계통의 인사들은 조선 의형들을 조직했습니다. 조선 의형을 조직했습니다. 맞죠? 이 단체 소속은 나석주, 김상옥, 김익상 등이 있습니다. 그 해설지를 한번 나중에 보세요. 이 사람들 말고도 박재혁과 최수봉 같은 사람도 알아두셔야 된다. 아까 얘기했던 박재건 아까 부산경찰서에 폭탄 던지신 분이고 최수혁 같은 사람은 밀양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하신 분이니까 해설지 제가 의열된 단어들 쭉 활동 내용 쭉 박스 만들어 적어놨으니까 한번 살펴보세요. 네, 다음 문제 풀겠습니다. 18번 갈까요? 밑줄 친 그의 활동을 옳지 않은 것. 그는 함경도 단천 출신으로 한송으로 올라와 무관학교 입학, 졸업 후 시대 장교로 군인 생활을 시작. 강화도 진위대 밑줄 그어야 돼. 강화도 진위대 하면 무조건 나오는 인물이 독립운동사의 이동희라는 인물입니다. 이동희. 진위대 대장 시절에는 공금을 횡령한 강화 부윤이 자신을 모함하자 군직을 사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군인민수도 계몽운동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강화읍에 보창학교에 밑줄 그었습니다. 보창학교를 세워 근대적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고종황제의 강제퇴위와 군대 예산을 전후하여 무력항쟁과 친일파 대신 암살 등을 계획하였으며 강화 진위대가 군대 해산하자 이에 연루되어 체포되기도 하였습니다. 그의 활동을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비밀 결사 조직인 신민에 당연히 가입됩니다. 하바로프스께서 한인 사회당을 결성하였습니다. 한인 사회당 밑줄 보시죠. 사회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3번 대동보호국단을 조직하여 진단이라는 잡지를 발간하기도 하였습니다. 이건 박은식, 신규식, 신규식. 좀 어려운 내용이 나왔네요. 박은식, 신규식. 되게 어렵죠? 독립운동사는 한 5천여 개의 단체가 있으니까 5천여 개의 단체가 어떻게 해요? 이합집산이라고 하죠. 뭉쳤다 헤어지기를 반복해요. 공부하는 때 되게 어려운 거야. 5천 개의 독립단체를 어떻게 다 외우냐고 우리가. 몇 개 하는데도 힘들어 하잖아 지금 현재. 그죠? 5천여 개를 갖다가 할 수가 없어. 우리 줄이고 몇 개를 만들면 200개를 줄여. 이합집산. 200개도 되게 많지. 몇 개만 하면 되는 거야? 한 20개만 우리 다 맞출 수 있어. 이해가셨죠? 선생님이 안 보고 쓸 수 있고 얘기할 수 있는 한 40개에서 50개. 200개를 못 해요 저도. 책 봐야 돼. 어떻게 다 해? 40개, 50개도 무리지. 그지? 여러분 입장에서. 40개요? 40개는 그냥 4개도 모르겠는데 당장에? 예. 원래는 한 2,000개 정도가 됩니다. 이합 집산 이런 되게 어려워. 이놈이 다 붙었다 떨어졌다 계속 반복되는 거야. 이합 집산이 이루어져. 단체가 만들었다 깨졌다. 합쳐졌다 깨졌다. 계속 이런 게 반복된다. 머리 아프지. 그렇게까지 물어보지는 않고요. 네. 한 20개에서 30개 정도 선에서 물어볼 겁니다. 단체야 독립운동사.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독립운동사가 여러분들. 하나의 벽이기도 해요. 여러분 불교 때문에 힘들어한다는데 불교는 좀 가니까 잡히죠. 마찬가지 독립운동사도 이렇게 일을 한 바퀴 다시 돌잖아요. 잡혀요. 이제는.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걸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불교사 계속 강조하고 독립운동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진도가 안 나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이론으로 들어온 느낌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딜 푼지를 잃어버렸어. 몇 번 풀어야 되지? 예? 18번 풀면 되는 거예요? 이상한 선생님 문제 풀다 문제 몇 번인지 잊어버렸어. 자, 풀어보겠습니다. 3번이 답이겠네요. 박은식, 신규식 대동보호국단.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대한강복군 정부는 임시정부를 수립하기도 하였습니다. 네, 이동이 맞습니다. 답은 3번이 틀린 지문이겠습니다.
다음 번 갈까요? 19번 풀까요? 다음 글이 발표된 시기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일본이 우리 조국을 병합 통치하는 동안 우리 민족의 확고한 독립정신은 불명예 새로운 노예생활을 벗어나기 위하여 무자비한 압박자에 대한 영웅적 항전을 계속해왔다. 우리는 큰 희망을 가지고 우리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우리의 전투력을 강화할 때가 왔다고 봅니다. 김구의 한국 강복군 선언문입니다. 옳은 것을 고르세요. 이 충칭에서 만든 겁니다. 1940년 충칭 정부에서 만들었던 겁니다. 이때 김구는 국무위원제를 주석제로 바꾸는 내용의 헌법이 개정되었습니다. 40년에는 주석제입니다. 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상하이를 따라 항저우로 이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1932년에 뜨기 시작합니다. 1932년부터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왜 뜰까요? 프랑스 조개지 나와야 되잖아요. 오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윤봉길이 폭탄 던졌잖아요. 일본이 계속 추격해 오잖아요. 떠나야 된다고. 누구 따라 계속 움직이고 있다고요? 장제스가 당신 계속 나 따라오세요. 우리 땅에서 군사훈련 받고 군사훈련 수경지를 제공할 테니 나를 따라오세요. 장제스 계속 따라간다고 김구가. 그 다음에 임시정부 내의 노선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서 국민대표에 소집됐다. 지웠네. 1923년. 1923년. 4번 민족혁명당 임시정부 해체 주장에 반대하여 한국국민당이 창당되었습니다. 민족혁명당 임시정부 해체. 민족혁명당 여기서 말하는 민족혁명당은 조민족입니다. 조선민족혁명당을 얘기합니다. 누구죠 그러면? 김원봉이겠죠. 김원봉이 만든 민족혁명당 임시정부 해체 주장에 반대하여 한국국민당이 창당되었습니다. 한국국민당이 창당된 건 1935년에 항저우입니다. 누구죠? 김구입니다. 이건. 40년 충칭 골라야 되겠던 답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번 갈까요?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20번입니다. 1932년 3월 12일 가와 중국 우영군의 한중연합군은 영능가 뒷산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일본군을 요격, 수시간의 격전을 벌이고 적은 마침내 30여 명의 사상자를 내고 일몰과 함께 패퇴하고 말았습니다. 아까 우리 어디 학교 나왔다고 했지? 우리 동창들. 영흥초등학교 나왔습니다. 우리 누구하고 동창이죠? 양씨 아저씨. 양세봉 아저씨가 동창입니다. 그럼 가는 누구에 있습니까? 양세봉 골라내야 되겠죠? 양세봉을 총사령을 해 남만주 지역에서 활동했습니다. 이 군대 이름은요? 빨갱이잖아. 조선혁명군이라고. 조선혁명군이라고. 양세봉의 조선혁명군. 영능가와 흥경성에서 전투에 승리하였습니다. 양세봉이 끌고 다니는 초기 만드는 부대 이름 아시죠? 팬티 부대, 잠뱅이 부대. 압록강을 건너서 추운 겨울에 우리나라를 건너서 일본 군인들이 숙소를 갖다가 점령하고 포탄 던지고 다시 팬티 입고 다시 압록강을 건너서 활동했던 잠뱅이 부대의 출발점이다 보시면 됩니다. 양세봉은 그 농민 출신이고요. 처음에 조직에 들어갈 때는 일개 부대원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서 활약도가 너무 뛰어나서 장군의 반열까지 올랐던 대표적인 인물이 양세봉이에요. 지략, 체력, 모든 부분에 리더십, 모든 부분이 뛰어났다고 그러거든요. 그게 양세봉입니다. 아쉽게 양세봉 어떻게 됐어요? 잘못된 정보를 듣고 전투에 참가됐다. 거기서 죽음을 이르게 됐습니다. 죽게 됐습니다. 아쉬운 부분이죠. 그러니까 정보가 참 중요한데 잘못된 정보에 출전했다가 죽게 된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양세봉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다시요. 2번 지청천의 지자리 북만주 간주일 때 주로 할 때 지청천 누구죠? 한국 독립군이고요. 김두봉을 위원장으로 한 조선 독립동맹 산하 무장단체로 조직하였다. 김두봉이 중심이 된 거잖아요. 조선 독립동맹이 1942년에 만들어져요. 그리고 만든 게 뭐예요? 조선의용군입니다. 이게 김두봉이 만든 것은 조선의용군입니다. 김원봉이 만든 것은 조선의용대가 되는 거예요. 의용군과 의용대가 구분이 안 되면 이게 이제 어려워지는 거야. 아셨죠? 의용대 의용 구분하려면 어떻게 돼? 우리 30번 들으라는 거 녹음해 놓은 거 있지. 음성 녹음해 있지. 그거 들으셔야 돼요. 선생님 독립운동 하는데 되게 어려워요. 그럼 그거 들으세요. 가서. 오늘 집에
뭐 차 타고 가실 때 계속 들어보세요. 지워버려서 그러면 할 말이 없는데 들어보세요. 들으면 다 이해가 가요. 4번 대한민국 이휘정부가 창설한 군대로 연합군과 함께 대일전에 참전했으니 이건 한국 강복군에 대한 얘기입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1번 밑줄 근 청년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고르세요. 집 밖으로 나자 거리 분위기가 술렁임에 평소와는 달랐고 아니나 다를까 호해가 돌고 있었다. 신문이 메토 말고 신문이 발행돼서 소비자에게 점이 건네졌다고요. 그리고 새로운 뉴스가 나왔을 때 메토가 아니라 호해를 뿌리게 된다고요. 일반 시민들, 지나가는 시민들 향해서 호해가 돌고 있었다. 홍고공원에서 중국 청년이 상하이 사변의 원흉, 실학과 대장을 즉사시키고 여러 명을 부상시켰다는 것이다. 얼른 신문을 사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몇 시간이 지난 후 다시 호해는 폭탄을 던진 사람이 중국 사람이 아니고 한인 청년이라고 고쳐 보도했습니다. 누구의 이야기는? 윤봉길이죠. 윤봉길입니다. 대한독립군 누구죠? 홍범도. 한인 애국단 활동했다. 윤봉길이겠네요. 답은 2번이겠네요. 영등가 또 나왔네요. 우리 영흥초등학교 동창 양세봉. 북만주에 신민부를 조직하였다. 참의부, 정의부, 신문부의 김자진 장군입니다. 조선혁명간부학교를 설립했다. 아까 항포군관학교 나와서 다시 난징의 새로운 학교 김원봉입니다. 김원봉입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2번 다음 평가를 받은 사건을 전개한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피고의 행위는 천황 행사의 행렬을 침해한 대죄이다. 따라서 결코 용서할 수 없는 행위이므로 피고에 대해서는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조소죠 이게. 그가 수류탄을 휴대하고 일본 세관의 검사와 경찰의 감시를 피해 동경까지 잔입한 것은 대단한 기백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우리들이 그의 죽음을 100번, 1000번 추도하는 것도 그의 유지를 개선하는 것이다. 아까 잔입한 사람 누가 했죠? 일본에 가서 일본어를 배우기 시작하고 이봉창입니다. 단체는요 한인 애국단입니다. 최대 이익을 누렸다고 그랬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김구가 되겠습니다. 만주 지린성에 결성한 것은 김원봉이 만든 의열단이 될 거고요. 백오인 사회권 해체됐다. 이건 뭐죠? 신민회가 되는 거고요. 조선혁명선을 활동 지침으로 삼았다. 의열단을 얘기하는 거고. 김상옥, 나석주 같은 단원들이 활동, 이것도 마찬가지로 의열단원들이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3번 다음 노래가 불려진 시기에 볼 수 있었던 모습으로 옳은 것은 민족의 자유를 쟁취하려고 원수 애놈을 때려 부시려 희생적 결심을 굳게 먹은 한국 강복군 제2지대 앞으로 끝까지 전진, 조국 독립을 위하여 우리 민족의 해방을 위하여 1940년 이후에 불렸던 노래들입니다. 이게 쉽게 얘기해서 무슨 노래인가 볼까요? 40년 이후입니다. 학도지원병을 독려하는 문인들 1943년에 대한민국 학생들을 징집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신문에 연일 문학인들이 지성인들이 연일 보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부르고 있나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문학인들 많잖아요. 국어시간에 배운 사람들 있잖아요. 미당 서정주부터 시작해서 김유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신문이 딱 나오잖아요. 이렇게 커다란 빨간 해를 일본을 상징하는 빨간 해를 이렇게 상징의 첫 번째 화면에 된다고 메인 화면에다가 그리고 여기다 이제 그네들이 글을 쓰기 시작한다고요. 이렇게 타이틀 제목은요. 님이 부르시면 당연히 가야 됩니다. 누구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요구하고 있던 거예요. 학도 의원군으로 지원하라는 거예요. 한참 우리가 아니죠. 일본 애들이 전쟁 말미에 40년, 41년 이제 미국과 태평양전이 극에 다르기 시작한다. 43년, 44년이 되면 이제 극에 다르게 된다. 이게. 이때 많은 인원이 필요하다. 이게 뭐야? 제목이 님이 부르시면 누가 부르느냐? 천황이 부르면 우리는 가야 된다는 거야. 왜? 천황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게 빨간색 해를 그려놓고 이게 우리 문인들이 했던 뜻이에요. 문인들. 우리가 알고 있는 문인들 거의 대부분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 친일 등록 사전에 다 등록돼 버렸어 지금 이제.
됐죠? 여러분 우리 책에 나왔던 꽤 많은 사람들. 그 다음에 미술인들, 음악인들, 예술인들 다 포함된다 이게. 여러분 최근에 안익태까지 지금 드러났어. 안익태, 홍남파, 아닌 사람이었어. 이강수, 출연 이강수, 정치인 유명 인사들, 김성수, 송진우, 뭐 재벌들 안 들어간 사람이 없어. 안 들어간 사람. 전부 다 이거 우리 45년 그래서 해방하잖아. 그 물어봤대 후배들이. 아니 왜 친일하셨어요? 곧 해방될 텐데. 쪽팔리 계시 이러지. 야 씨, 이렇게 해방 빨리 될 줄 알았냐 씨.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는 그 시대예요. 정말 창피해요. 그렇잖아요. 신념을 가지고 살아야지. 배웠다는 지식인들이 누군가 협박을 받아도 내가 변절하는 건 정말 우리 입장에서는 이건 사회 또는 정부의 리더라고 볼 수 없는 사람들. 근데 우리는 한동안 이걸 모르고 예. 울밑에 선 봉선하야 뒷모습이 참 그립구나. 이걸 열심히 불렀잖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홍단포가 자꾸 노래해요. 봉선아.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저도 알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친일 작가들이 불렀던 만들었던 노래들 전부 다 이게 만들었다. 그 다음에 소설 얼마나 우리가 많이 읽었습니까? 창피합니다. 자,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학도 지원병을 독려하는 문인들 43년도였거든요. 40년 이후에 불렀던 노래들은 요 시기와 비슷한 시기입니다. 토지조사령 1912년 경성제국대학 설립을 준비하는 관리들 일본 애들이 1924년 제복을 입고 칼을 찬 수험생 아까 이쪽 칼 나왔죠? 자, 되면 어떻게 여기 쪼잔데 1910년대 근후회가 강연에 참여한 여성들 근후회는 1927년부터 31년까지 해체될 때까지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오씨 끝이 없어. 잠시 쉬어야 되겠는데요? 네, 잠시 쉬어가볼까요? 네, 쉬어가겠습니다.